하기 앞서서 쌤이 정리 한 번만 해줄 건데, 이 수능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요, 지금 우리가 과목 자체를 확률과 통계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정상 이 확률과 통계만 포함이 아니야. 그 앞에 사실은 수하, 고등수학 하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고등수학 하에 맨 뒷단원이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 들어있죠. 확률과 통계가 첫 단원의 시작이 여러 가지 순열이야, 얘들아. 원순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여러분들 그때 많이 배웠던 P랑 C 있죠? 자,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쌤은 수업을 이 경우의 수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먼저 마필 교과서도 수하부터 편집을 해서 지금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옆 강의실에서 책 한 권씩 가져오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경우의 수부터 오늘 시작을 할 거고, 자세한 수업 일정은 쌤이 이미 단톡방에 표로 올려드렸죠.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가 경우의 수까지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좀 지울게. 자, 시작해 보죠. 처음에 경우의 수를 설명할 때요,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 우리는 확률과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시행을 할 거야, 분명히. 자, 이 시행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제일 뻔하고 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던짐, 또는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행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건들이 있을 거야.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순이 나온다, 또는 홀수순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건이야. 동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걸 센다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지 경우의 가지수를 세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순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 주사위 던졌다? 그러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짝수순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3가지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가는 과정에서 너희가 점점 그 과정을 단축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매번 내가 짝수순이 나온다 계산하는데 2인 거, 4인 거, 6인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는 개수들이 있죠. 앞으로는 그게 복잡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합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앞으로 경우의 수를 좀 세게 될 건데, 이 합의 법칙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쓰면 이래요. 사건 A이거나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나가 되겠지. 자, A이거나 B인 사건, A가 발생하거나 B가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이거나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5월이고, 그 다음에 집합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사건의 개수 N이라고 넘버를 붙이죠. 얘를 세는데, A이거나 B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의 기호를 써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합집합이 가지는 의미는 A이거나 또는 B인 것인데요. 자, 우리가 원래 집합에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렇게 썼어. A이거나 B인 것의 개수를 세려면 먼저 A인 것의 개수를 세고요. 그 다음에 B인 것의 개수를 세서 더하면 무조건 얘가 나오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자, 어떤 일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겹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 합 B를 셀 때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한 번은 제외해줘야 정확히 한 번씩만 셀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옆 교실에서 책을 한 권씩 가져옵니다. 2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해도 합의 법칙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원리 있지. A이거나 B인 것을 계산할 때 A인 걸 세고 B인 걸 센 다음 그 둘을 합한 것에서 겹치는 것을 하나 뺀다 라는 원리가 우리가 앞으로 자,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 원리야. 자, 이 말 자체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잘 봐봐.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건 또는의 경우를 셀 때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것을 하나 빼준다의 원리고 여기서부터 합의 법칙이 출발합니다. 자, 내가 그렇다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포함 배제의 원리의 일부분인데 A와 B인 것의 개수를 셀 때 A 또는 B인 것의 개수, A의 개수와 B의 개수만 더했는데 바로 이 합집합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자, 원래는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둘을 더해놓고 겹치는 걸 빼줘야 되는데 가끔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둘을 더하기만 했는데 바로 합집합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 그러할까?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겹치는 것이 개수가 0개일 때 그렇겠죠. 그치? 이게 0개이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쌤이 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게. 주사위 던졌는데 5의 약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개수를 세시오라고 문제를 내면, 그치? 그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건이 A 사건이네, 이 사건이 B 사건이네. 그럼 A 사건의 개수를 셀 때 나는 5의 약수니까 1이랑 5만 세면 되네, 짝수니까 2랑 4랑 6만 세면 되네. 그리고 이제 겹치는 것을 빼줘야 되는데 겹치는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한다? 그냥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해서 5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내가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베이스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번에는 주사위 던졌는데 소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셀게요. 그러면 얘를 셀 때는 얘들아 소수니까 2랑 3이랑 5를 세겠죠. 그치? 그 다음에 짝수니까 2랑 4랑 6을 셀 거야. 그럼 내가 주사위를 하나 딱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경우의 수를 세려면 6개라고 쓸 건 아니잖아. 그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면 해당이 되는 경우니까 당연히 3 더하기 3에 겹치는 2 하나를 빼줘서 5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차이는 뭐냐면 얘는 포함 배제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된 사례예요. 얘도 당연히 포함 배제의 원리가 적용이 됐으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합의 법칙으로 셌다라고 얘기를 해. 따라서 합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쌤이 줄였으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쓰고 이렇게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 그 안에 합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뭐 한 걸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포함 배제의 원리로 세지만 그 중에서 겹치는 교사건 A 교 B가 공집합인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 법칙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요, 웬만하면 겹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러려면 내가 세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의 경우들이 서로 겹치는 것이 없게끔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란 얘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친구가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나올 경우가 가지고 나온 애가 있고 안 가지고 나온 애가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갖고 다니는 애가 있고 안 갖고 다니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경우의 수를 잘 세려면 일단 겹치지 않는 2개의 경우를 반드시 설정을 해 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이 둘은 당연히 겹치는 게 없겠죠. 하나는 B가 온다를 얘기했고 하나는 B가 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니까 이 둘은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숫자를 세고 여기서 발생하는 숫자를 세서 둘이 뭐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겹치는 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 설정을 우리는 앞으로 해나갈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가 배반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케이스를 분류할 때 주로 이 배반인 상황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하면 나중에 굳이 겹치는 것을 빼지 않고 그냥 각자를 계산해서 더해서 합의 법칙으로만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야.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 중에 한 반 정도 이해할 거야. 그게 뭐냐면, 아니 쌤, 저 주사위 얘기까지 좋았거든요. 그리고 동전 얘기도 좋았고 이 예시도 좋았고요. 예시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쌤이 막판에 뭐 이게 합의 법칙이 포함 배제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을 배반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오늘 수업에서는 아직은 조금 경험이 더 쌓여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세려면 일단 케이스를 잘 분류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은 쌤이 좀 이따 실제로 문제에서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먼저 잘 하시되 그 케이스를 분류할 때 웬만하면 분류 기준을 잘 삼아야 되고, 자, 분류 기준이 처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류할 때 웬만하면 서로 배반인 상황. 이 말 자체가 조금 좀 색다르죠?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게 뭐 배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두 사건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배반이라 부르는데 웬만하면 배반인 케이스를 분류해서 나중에 굳이 겹치는 부분 뺄 필요 없이 그냥 합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만 정리해 놓으면 이 후반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아서 확통은 점점 내용이 쌓일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쌤이 나눠드린 개념서에서 책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보고 갈게. 자, 앞에도 띄워놨는데요. 앞에는 뭐 글씨가 크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사건과 경우의 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실험과 관찰이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서 실험과 관찰이라는 건 조금 거창한 표현이고 쌤은 그냥 아까 시행이라고 단축시켰고요. 어떠한 시행을 우리가 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이 있을 거야. 쌤이 좀 농담 아닌 농담하면 그렇잖아.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이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깨진다, 뭐 벽에 부딪혀서 깨진다, 이런 거는 사건은 사건인데 경우의 수의 사건이 아니고요. 어떤 눈이 나오고 어떤 앞면 뒷면이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되겠지. 그래서 경우가 짝수눈이 나오는 경우가 2개, 4개, 6개가 친절히 그림까지 그려놨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 개수이기 때문에 3개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밑줄 그어져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빠뜨리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더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가 더 중요하겠지. 중복되는 것들을 한 번씩은 빼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밑에 보기에 있는 문제들을 쌤이 다 건드려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그 밑에 풀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잘 읽어볼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다가 사실 밑줄을 쳐놔야지 맞는 거야,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얘들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건 뭐가 되니? 포함 배제의 원리가 되는 거야. 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뺄 거잖아.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을 때, 이 둘이 공집합일 때, 교사건이, 그리고 연계일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각각 M과 N이면 그냥 M과 N을 뭐 하기만 하니 지금? 더하기만 하죠. 자, 여러분들이 책만 읽었을 때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깊이로 쌤이 고3용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포함 배제의 원리를 뭐 딸딸 외워서 막 포함 배제의 원리 이럴 필요는 없지만 합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파생됐다? 여기서 파생됐는데 겹치는 것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A 사건과 B 사건의 각자의 개수만 더하면 된다가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함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 M과 N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자, 실제로 이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해놓고 뭐라 그랬니? A와 B의 교가
공집합일 때라고 나와 있는 거 분명히 보이죠? 그랬을 때만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쌤이 적어놓은 얘가 오직 A와 B의 합으로만 결정되는 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마플 교과서만큼 친절한 책이 없어요, 얘들아. 참고에는 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이죠. 거기 뭐라 돼 있니?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이면, 그쵸? 이게 얘죠. 이게 L인 거지. L이면 L을 어떻게 해주니? M 더하기 N에서 한번 빼주는 거죠,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밑에 키포인트 잠깐 보일 거야. 거기 뭐라 돼 있냐면 합의 법칙은 비동시 사건 또는 불연속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배 법칙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고배 법칙은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이 설명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합의 법칙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쌤이 오늘 나눠드린 시너지 교재 있죠. 시너지 교재에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페이지 이렇게 경우의 수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돼, 얘들아. 자, 쌤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다룰 문제는 정말 간단할 거고, 자, 어차피 강의는 지금 다 영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 지우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합의 법칙, 그리고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포함 배제의 원리였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랑 만나게 될 문제는 굉장히 처음에는 쉬울 거야. 자, 948번을 처음으로 다룰 거고요.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할게.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즉 또는이 붙어있기 때문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4의 배수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5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또는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 굳이 이렇게 쓸게요. 자, A라는 사건이 4의 배수가 등장할 사건이야. 그치? 자연수들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5의 배수인 자연수들의 개수야. 그러면 실제로 NA를 구한다고 치면 NA는 4의 배수기 때문에 4, 8, 12, 16 해서 총 몇 개가 있을까? 25개 있겠죠.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그래서 여기 25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NB 5의 배수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20개가 이렇게 있겠지.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얘를 셀 때에도 세다 보면 처음으로 누가 등장하는 순간이 생겨? 20이 딱 등장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얘도 세다 보면은 20이 등장하겠죠. 얘네들 우리가 두 번 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하나씩만 세줘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것을 뭐 하신다?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랑 B가 겹치는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내가 이름을 딱 붙일 수 있을까? 정확히 표현하면 4와 5의 공배수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고3이니까 너무 유치하게 안 가면 그냥 누구의 배수? 그렇죠, 20의 배수가 A교 B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NA교 B의 개수를 세주면 얘는 당연히 몇 개야? 5개이기 때문에, 자, 얘를 결국 포함 배제의 원리로 계산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보이니?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40이라는 결론 내서 정답이 4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겠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합의 법칙은 아니죠. 왜? 겹치는 사건이 있으니까. 자, 그런 사건이고요. 다음으로 쌤이랑 함께 볼 문제는 95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응용이 될 거고, 과거의 지식들이 조금씩 소환이 될 거예요. 자, 그래봤자 자기가 터프라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봤자 어떠한 지식이 조금 사용될 뿐 아니겠니? 그치? 잘 봐봐.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각자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는데, 근데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식이죠.
얘가 2차 방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A는 무조건 0이 아닐 거니까. 그치? A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일 거니까 2차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간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당연히 판별식이죠, 얘들아. 2차 방식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니까, 자, 2bx니까 짝수 판별식을 좀 진행을 해서, 2b의 절반의 제곱, 자, b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했는데 몇이 나와야지만 0이 나와야지만 얘가 뭘까? 그 중근을 갖는 걸 만족하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케어하면 되냐면 b제곱이 ac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우를 잘 세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할 거냐면 쌤이 소위 말하는 케이스라는 것의 분류를 시작할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어. 얘들아, 케이스를 분류해서 얘도 지금 후보가 1, 2, 3, 4, 5, 6이고 1, 2, 3, 4, 5, 6이고 1, 2, 3, 4, 5, 6이 될 텐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둔 상태에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까? A? A 좀 애매하지 않아? 누가 봐도 B가 아닐까? 그치? 여러분들 그냥 18년 동안의 수학적인 경험이 B로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할 건데 쌤이 어떻게 케이스 분류하는지 봐봐. 너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1번 B가 1일 때, 2번 B가 2일 때, 3번 B가 3일 때, 4번 B가 4일 때. 선생님 그거 다 세야 돼요? 네. B가 5일 때, 6번 B가 6일 때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얘들아 케이스를 분류할 때 너희들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하나 알려줄게. 나는 이 케이스 분류를 정말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뭘까요? 제곱수.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고, 내 분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건 이 6개의 사건이 전부 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야. 아까 전에 쌤이 케이스 분류할 때 배반이어야 된다 그랬지. 니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아니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B가 1이고 2이고 3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숨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 B가 1인 경우와 B가 2인 경우는 절대 둘이 겹치지 않죠. 그치? B가 1이면서 2일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쌤은 이 6개의 분류 기준을 센 다음에 얘네들 각자 뭐 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되죠. 겹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을 거야. B가 1일 때를 세면 B가 2일 때를 세면서 아까랑 겹치는 걸 세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은연중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합의 법칙이 숨어 있는 거죠. ገብ치는 경우를 모두 배제하고 쌤이 케이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숨어 있는 뜻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캐치할 수 있어야 지금 고3으로서 이 입문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거야. 자, 이때부터는 이제 경우수를 세는 일만 남았는데 B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A와 C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A와 C가 둘 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다음으로 B가 2야. 그럼 얘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A와 C를 순서상을 나타내면 몇 개가 나올까요? 그렇죠. 3개 나오지 않을까? 1, 4인 경우, 2, 2인 경우, 4, 1인 경우. 선생님, 1, 4와 4, 1은 굳이 두 번을 세야 되나요? A가 1이고 C가 4인 경우랑 A가 4고 C가 1인 경우는 분명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3개가 탄생하게 될 거고. 자, B가 3이에요. 이때부터 재밌습니다. B가 3이고 4고 5고 6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곱수를 만들어낼 방법이 제곱밖에 없죠. 그치? 예를 들어서 B가 3이어서 9가 됐다? 그러면 어차피 A와 C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기 때문에 둘 다 3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A와 C가 둘 다 3이고 얘도 A와 C가 둘 다 4고 A와 C가 둘 다 5고 A와 C가 둘 다 6인 경우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한 가지에 3가지가 나올 거니까 전체가 8가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유일하게 B가 2인 경우에만 서로 다른 수를 곱해서 4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3개가 나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합의 법칙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문제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쌤이 선정해서 풀 때는 결코 이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거에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치?
뭐가 숨어 있고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서 쌤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진 않고요. 쌤이 나름 선정해온 문제가 있어. 유의미한 문제. 자, 다음으로 가서 961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사위예요. 주사위예요. 쌤이 이 파트에서 설명할 게 또 한 번 있습니다. 자, 좀 필기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텐데 쌤은 이왕이면 개념서의 필기하기를 좀 바래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고3 때는 단권화가 중요하잖아,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이 모든 배웠던 개념들의 집합체가 이 한 권에 담겨 있으면 좋겠고, 니들이 수능장 갈 때 A 교재 들고 가고 B 교재 들고 C 교재 들고 갈 거 아니잖아. 막 펼쳐볼 거야, 거기서. 한 권에 함축시켜야 돼, 그치? 그래서 한 권의 개념을 좀 몰아놨으면 좋겠고, 쌤이 여기서 설명할 거는 당연히, 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쌤은 지금 여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여라는 게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막 잉여 생산물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남는 거거든요. 남는 사건이야. 남는 사건이란 게 뭘까, 얘들아? 우리가 세야 되는 사건 말고 그 남은 전체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NA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거야. A가 아닌 경우의 수 라고 하면 당연히 A의, 자, 집합의 기호가 또 한번 등장합니다. 여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자, 여사건이고요. A사건이에요. A사건에 대한 여사건이죠. 자, 이 두 개를 합치면요, 당연히 전체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게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이어서 주사위 던질 때, 그러면 A가 아니라는 건 소수눈이 안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당연히 소수눈이 나오는 경우, 소수눈이 안 나오는 경우 합치면 전체 아니겠어? 자, 항상 기억해놔야 될 건 A의 개수와 A가 아닌 것의 개수는 더하면 항상 전체의 개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실제로 여러분들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지 않니?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이 안에다가 A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당연히 이 바깥쪽이 A여 아니에요? 그럼 A여랑 A를 합치면 당연히 전체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원리를 왜 사용하느냐? 봐봐. 내가 어떤 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단 말이야. 얘를 구하는 게.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는 과정이 꽤나 쉽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걸 구하는 과정도 꽤나 쉽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굳이 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없는 거죠. 내가 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얘의 개수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여사건이에요.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때 그것이 어렵다면 또는 복잡하다면 나는 그것이 아닌 사건을 전체에서 빼겠다. 이런 전략으로 푸는 건데, 자, 지금 쌤이 961번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등장할 거기 때문이야. 잘 봐봐. 문제 여기다 한번 쓸게요. 내가 서로 다른 세 주사위를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를 얘기하면 첫 번째 나온 게 스몰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게 스몰 b야, 세 번째 나온 게 스몰 c야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 복잡하고요. 왜냐하면 봐봐. 너희들 A, B, C가 전부 다 짝수면 곱하면 당연히 짝수죠. A, B, C 중에 두 개가 짝수면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A, B, C 중에 한 개가 짝수면 곱하면 무조건 짝수야. 한마디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얘가 짝수가 되려면 A, B, C 중 좋은 편 하나 있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곱한 것은 무조건 짝수일 것이다. 그럼 얘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어떻게 세야 돼? 셋 다 짝수인 경우, 셋 중에 두 개만 짝수인 경우, 셋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 다 세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럼 뭐 해버릴까? A, B, C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A, B, C가 짝수야? 그럼 걔의 여사건은 A, B, C를 곱한 게 짝수가 아니야.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밖에 안 돼? 홀수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세 개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어때야 되니? 그렇지. 전부 다 홀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보다 그냥 전부 다 홀수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들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세 번을 던지잖아. 세 개의 주사위 던지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의 전체 개수 몇 개가 될까? 6의 세제곱이 될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사실 곱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자, 1, 2, 3, 4, 5, 6이라는 후보가 있을 거야. 그러면 A에서 1이 나오면서 B에서도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니? 그 다음에 1이 나온 경우의 수 중에서 또 1, 2, 3, 4, 5, 6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111, 112, 113, 114 세가 하다 보면 121, 122 계속해서 세가는 거죠. 그러다가 211, 선생님 여기 6개가 있는데 어차피 1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6을 곱하면 될 거고, 그러면 또 1에서 6개가 있는데 거기서 6을 곱하면 여기 개수가 나올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여기 쓸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A의 개수가 6개가 나올 수 있고 그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B도 6개가 나올 수 있고 C도 6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는 216가지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216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쉽게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사건, 여사건의 개수를 세면 전부 다 홀수니까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 3, 1, 5. 그 중에서도 1, 3, 5. 그 중에서도 1, 3, 5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세 가지,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사건을 셀 때는 결국에는 스몰 a가 1, 3, 5 중에 하나인 사건, 그 다음에 B도 1, 3, 5 중에 하나, C도 1, 3, 5 중에 하나인 사건이 될 테니까 여사건의 개수는 그냥 27개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실제로 이게 조금 와닿지 않는 학생 이렇게 생각해봐. 111, 113, 115 세 개죠. 131, 133, 135 세 개예요. 151, 153, 155 세 개, 9가지 나오지 않았어? 그치? 9가지 나왔는데 3일 때도 9가지 나올 거고 5일 때도 9가지 나올 거니까 999 해서 27 아닐까? 그치? 자, 이렇게 해서 27을 세면 실제로 얘들아 어때? 얘가 27개야. 그럼 너희가 얘를 직접 셌으면 얘에서 지금 얘를 빼면 얘가 189개가 나올 텐데 얘를 직접 세면 너무 많잖아. 얘를 세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지 않았겠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189가 될 건데 우리가 얘를 여사건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좀 세주면 훨씬 더 간편할 것이다 라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쌤이 이 문제를 선정을 했고요. 자, 우리가 여사건도 좀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갈 거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유형 3번에 962번을 쌤이랑 좀 다룰 건데 바로 다음 문제죠. 자, 962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결국은 다 세야 돼. 노가다라면 노가다야. 근데 정확하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또 한번 제시하려고 이 문제를 선정했어. 봐봐. 음이 아닌 정수 XYZ야. 얘들아,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럼 정수라는 건 원래 음수, 양수, 0이잖아. 근데 음이 아니라는 건 0과 자연수란 얘기죠. 0과 자연수야. 자, XYZ는 0 이상의 정수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x랑 2y랑 3z를 다 더한 게 10이 나오는 걸 만족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3z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 2y는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x가 가장 자유롭죠. 얘는 거의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z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y도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기준으로 삼기 좋은 건 당연히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낮춰가는 것이 맞는 선택 아닐까. 그치? 약간 내림차순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을 풀어야 되는데 쌤은 케이스 분류의 기준, 자 케이스 분류합니다. 이 좋은 습관이 드러나야 돼서 그래.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결국 z의 값으로 먼저 설정을 할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면 그때는 y를 기준으로 둘 거고 마지막이 x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케이스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한다? 이왕이면 배반되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쌤 나름의 팁인데 저는 크기를 최대한 키워놨다가 점점 줄여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z가 가장 크면 몇 가지 될 수 있을까를 부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야. 그치? z는 얘들아 어디까지 커질 수 있니? 그렇죠. z가 3일 때까지는 커질 수 있지. 얘들아 z가 3이야. 그러면 y, 2y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지. 따라서 y는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고 x는 1로 고정되기 때문에 z가 3이 되는 순간에 0, 1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죠. 하나의 경우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를 셌다 라고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럼 z를 하나씩 줄여나갑시다. z를 줄여나가면 z가 2일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는 z가 1일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는 z가 0일 경우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겹칠 수 없는 네 가지의 분류죠. 나중에 2번이랑 3번이 겹쳐있는 건 내가 빼야 되는데 이런 고민 안 한다는 얘기야. 케이스 분류가 정확히 배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z가 2가 되면 남는 건 6이잖아. 그러면 y는 최대한 늘렸을 때 2로 늘어나게 되면 x는 그때 0일 수밖에 없고, 맞죠? 자 봐봐, z가 2인 상황에서는 y가 가장 클 수 있는 게 2 아니야? 쌤 지금 z 다음으로 기준 삼은 거 지금 y인 거 맞지? y가 2야. 그럼 다음엔 y가 1인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x는 몇만 늘어나면 돼? 2만 늘어나면 될 거 아니야. y 값이 하나가 줄어들 때마다 x 값은 2만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2배니까. 자 그러면 y가 0일 수 있을 거고 이때 x는 4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봐봐, 1, 0, 3, 0, 2, 2, 2, 1, 2, 4, 0, 2 이렇게 우리 지금 경우의 수 세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봐봐, z가 1이야.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2y가 7을 만족하면 되지. 그럼 y가 몇으로 시작해? y가 제일 커지면 몇이겠어? z가 1일 때 3, 3이죠. 그러면 얘 3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내가 노력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y는 하나씩 줄어들어서 y가 0까지 갈 거잖아. 그에 맞춰서 x도 땅땅땅 하나씩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냥 4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굳이 다 쓸 필요 없지 않아? 그치? 그래서 여기 4가지가 있다, 여기는 3가지가 있었다, 여기 1가지가 있었다 라고 하면 z가 0일 때는 y가 몇 가지 커질 수 있다? 기억아, z가 0이야. y는 몇 가지 커질 수 있어? z가 0이네? y가 가장 커지면 5지 않을까? 그치? y가 5야. 그럼 이때부터는 y가 0일 때까지 줄여나갈 거니까 전체가 6가지가 아닐까로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14가지 경우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딱 이 타이밍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만 시켜볼게요. 968번 3분 드릴게요. 968.
자, 아마 다 푸셨을 텐데 뭐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쌤처럼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기는 해. 봐봐. 1000원짜리를 X개 사용하고 500원짜리 Y개 사용하고 100원짜리 Z개 사용해서 어떻게든 2800원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얘도 0 이상이고 안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가 가장 큰 X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리를 2, 1, 0으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야. 너희가 만약에 Z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소름이 돋아요. 그렇지 않아? 28개 쓰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쌤이 왜 케이스를 X로 잡았는지 여러분들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2, 1, 0을 나누는 순간에 방금 전에 썼던 약간의 스킬이 있죠. Y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한 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가 나올 거고, 세 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다?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3, 2, 1, 0. 얘는 5가 최대이기 때문에 6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12개가 정답이 아닐까.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니들이 실제로 동계산할 거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968번을 연습을 좀 해봤고요. 자, 유형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요. 왜냐면 유형 5번이 고배 법칙이기 때문에. 자, 유형 4번은요 조금 신기한 유형이고, 쌤이 문제 자체는 975번을 풀어주겠으나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 문제야. 쌤은 또 한 번의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면 돼.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건데,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좀 쓰여야 될 때가 종종 생길 거니까,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 순열의 이름은 교란순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순열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자,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여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4명만 생각을 할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아니야, 한 명 줄일게. 자, A, B, C가 있어. 얘네가 오늘 학원에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집에 갈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야. 망한 경우죠. 이상한 경우죠. 잘 봐. 3명이 각자 우산을 갖고 왔어. 근데 집에 갈 때 어떤 사람도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돼. 그 경우의 수를 세자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A의 우산 개수를 스몰 a, 아니, 우산의 그 우산 이름을 스몰 a라고 하고, B의 우산을 B라고 하고 C의 우산을 C라고 했을 때 수형도를 그려서 원래는 이걸 세야 됩니다. 자, 어떻게 셀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각자가 다 자기 우산을 안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A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은 누가 있니? 일단 BC 있죠. BC. 그럼 B일 때 생각해보자. 자, B야. A가 B를 가져갔어. 그러면 AC 남았죠. AC. 그런데 AC 남았으면 AC 가능? AC 가능? 불가능. 그럼 C가 지 거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C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야 모두가 자기 자신 걸 안 가져가죠. 이번에 C에 대해 생각해보자. A가 C 걸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A, B 남았잖아. A, B 가능하죠. A, B 가능하지만 B, A는 안 되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니? 2가지죠. 2가지죠. 이렇게 수형도를 그려서 2가지인 걸 밝혀냈는데, 이 완전순열, 이런 걸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고 그래.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순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얘는 엄청나게 유명한 애다 보니까, 그리고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개수를 다 세줘야 되기 때문에 명수, 사람 명수에 따라서 이미 그 개수가 공식처럼 전해져 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공식을 한번 적어 드릴게. 자, 쌤이 F라고 하고 이 안에는 사람 수로 할게. 자, 사람 수. 자, 그랬을 때 항상 그 값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많이 외울 필요 없어. 5까지만 외우면 돼. F1은 당연히 0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1이에요. F3은 2고요. F4는 9예요. F5가 44야. 그리고 F6이 156인가 그런데 거기부터는 잘 안 나오고요.
이 5개만 나오는데 쌤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면 야, 한 명이 왔어. 집에 갈 때 자기 자신의 우산 안 가져가는 방법은 당연히 0개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우산이 하나 남았는데 가져가면 지 거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0가지인 거야. 근데 봐봐, 2명이야. 그럼 A, B가 이렇게 딱 왔어. 자기 우산 안 가져가려면 B, A로 들고 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 다음에 3명이야. 그럼 방금 전에 했죠? 2가지인 거. 4명까지는 쌤이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 거야. 첫 수업이니까. 4명, 9개까지는 할만하잖아. 근데 5개는 너희가 그냥 나를 믿어주셔야 돼. 알겠지? 내가 쌤 의심스러운데요? 한번 44개 세주세요. 피곤하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믿어줘. 자, 그럼 봐봐. 사람 수만 4명으로 늘리면 돼. 자, A, B, C, D야. 9개 세는 건데 쌤이 기꺼이 그 시간 투자할게. 봐봐. A가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이 이제 B, C, D잖아. 그러면 여기 B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A, C, D 남았는데, 자, A, C, D 남았잖아. 그러면 A가 만약에 왔어, 여기. 그러면 여기에는 D, C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C, D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B가 왔어. 그 다음 여기 만약에 C가 왔어. 그러면 AD 남았는데 AD 안 되니까 DA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왔고요. 여기 D가 왔어요. 그러면 AC 남았는데 CA 안 되니까 AC만 가능하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A가 가져간 우산이 이번엔 C 거야. C. 그럼 이제 A, B, D 남았는데, 자, 여기 만약에 A가 왔어. 자, A가 오면 BD 남았기 때문에 BD 안 돼서 DB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왔고요. A 걸 안 가져가면 이제 A, B, D 남았는데 B 거 못 가져가니까 여기 D 거 와야 되겠죠. 그러면 A, B 남았으니까 여기 A, B가 와도 되고요. 아니면 B, A가 와도 되는 거지. 아, 결국 C 거를 가져갔을 때도 3개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D 거 가져갔을 때 그럼 A, B, C 남았는데 A가 왔어. C, B 안 되니까 B, C만 가능한 거고. D가 왔어. B 거는 못 가져가니까 C 걸 가져갔어. 그럼 A, B 남았으니까 A, B도 괜찮고 B, A도 괜찮은 상황 맞지? 아, 9개지 않을까. 44개는 안 한다 그랬어. 알겠지? 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얘를 매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수에 따라서 거의 공식처럼 1명이면 0개, 2명이면 1개, 3명이면 2개, 4명이면 9개, 5명은 44개인데 재밌는 경험 좀 보여줄게. 975번 보세요. 안 넘겼네. 자, 975번 보면 같은 말이지 않을까 얘들아? 봐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한대.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네 번째를 a4라고 딱 둔 거지. 근데 저 식을 보니까 저 곱셈 결과가 0이 아니래. 그러면 a1은 뭐일 수 없는 거야? 1일 수 없는 거지. a2는 2일 수 없는 거고 a3는 3일 수 없는 거고 a4는 4일 수 없는 거니까 자기랑 똑같은 숫자만 안 오면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자기 우산 자기가 안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이치 아니야? 4명이네? 정답 몇이야? 9. 2번이에요. 재밌는 거, 그 위에 문제 한번 봐봐. 974번. 뭐 모자를 가져가는데 다 지 모자 안 가져간대. 5명이네? 답 몇이야? 44. 알겠어? 이 유형은 정확하게 어떤 유형이야? 그냥 수영도를 그리는 게 원리이긴 하나 그 원리대로 풀 필요는 없는 유형이지. 그치? 쌤이 정확히 앞에 적어드렸으니까 사실은 너희들 이 문제 7문제 다 푸는데 그냥 2분 컷이야. 1분 컷이야. 그렇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1교시 좀 진행하고 2교시 때는 쌤이 고배 법칙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 하나 있어. 뭐냐면 그 유형 10번 안 합니다. 우리 미리 X 쳐놔야 돼요. 우리 유형 10번 안 하고요. 유형 12번 안 해요. 유형 10번, 유형 12번 안 하는 이유는 얘는 수하 내신에서만 나오지 고3 때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형이라서 쌤이 뺀 거고요. 유형 10이랑 유형 12. 그래서 걔는 수능과 무관한 유형이기 때문에 뺐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분 뒤에 그 고배 법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집중력이 매우 좋은데 애들? 자, 2교시 시작할게요.
두 번째로 다룰 거는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있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곱의 법칙에 대해서도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곱의 법칙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곱은 어차피 합으로 대체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너희가 A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어. A 더하기 A 더하기 A야. 그럼 그냥 3A야. 그치? A를 M번 더했어. 그럼 그냥 MA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곱은 합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합하지 않고 곱할까를 생각해보면 매번 합하기가 귀찮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A를 N번 더했는데 그걸 계속 A 더하기 봐봐. 진짜 웃긴 거 A라고 써놓고 얘가 M개가 있다라고 치면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냥 MA다라고 해놓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편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합할 건데 곱할 거다. 합하는 건데 그냥 합이 일정하게 반복될 거니까 그냥 곱으로 대체할 거다. 그러면 아무 때나 막 곱할 수는 없고요. 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각 사건에 대해 자, 쌤은 이렇게 표현할게. 딸려 있는 사건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라고 쓸게요. 자,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써놓냐면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쓰거나 아니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쓰거든요. 책의 표현을 보면 아마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잇따라 있는 경우라고 쓰는데 그게요 한국말에선 조금 모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시라는 건 어떤 느낌을 주니? 두 개가 꼭 동시에 팍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한국말은.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동시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실 가장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적합한 단어는 오히려 딸려있는, 그러니까 각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근데 그 동시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상의를 입을 거야.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막 이렇게 입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각 바지에 대해서 입을 수 있는 상의의 개수가 딸려 있는 게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동시라는 표현에 좀 애매모호함을 좀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쌤은 딸려 있다라는 표현을 좀 주로 써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봐봐. 쌤이 상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의가 있어요. 근데 상의를 쌤이 A 브랜드 것도 있고 B 브랜드 것도 있고 C 브랜드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하의는 쌤이 X 브랜드랑 Y 브랜드가 있다고 쳐봐. 쌤이 옷을 입을 거야. 근데 뭐 둘 다 입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니? 둘 다 입어야 돼. 근데 봐봐. A를 입으면서 B를 입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상의는 하나만 입을 거고 하의도 하나만 입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옷을 입는 경우의 수를 셀 때 3 곱하기 2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 내가 옷을 입는 총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있을 건데 나 과감하게 지금 곱셈 갈겼어요. 그치? 곱셈을 갈길 수 있는 이유는 다음 같은 것 때문이야. 봐봐. 내가 A라는 상의를 입으면서 쌤은 하의를 먼저 입는 편이긴 합니다. 원래. 아무튼 간에 A라는 상의를 입으면서 바지를 X 입을 수도 있고 Y 입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 오늘 OOTD가 AX일 수도 있고 AY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동시에 당연히 B를 입으면서 X, B를 입으면서 Y일 수도 있고 C를 입으면서 X, C를 입으면서 Y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내가 각 상의를 입는 각 경우에 딸려 있는 하의를 입는 사건의 개수가 전부 동일하지 않니? 이해해?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내가 A를 입었을 때 두 가지를 입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B를 입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C를 입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 합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니? 근데 이거를 매번 굳이 왜 다 더하냐고. 누가 봐도 2를 3번 더할 건데, 그러니까 곱으로 뭐 하는 거야? 대체하고 계산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요, 결국은 합의 법칙에서 파생된 거긴 해. 다 합할 건데 경우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걸 더할 거기 때문에, 2를 더할 거기 때문에 계속 몇 번? 3번.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거지. 이거 아까 어디서 봤었니? 주사위 3개 던질 때 누군가 쌤한테 그랬잖아. 6의 세제곱이요, 216까지. 왜? 1이 나오면서 1이 나오면서 1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면서 1이 나오면서 2가 나오는 경우, 다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씩 동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그냥 해준 거 아닐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딸려있는 사건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쌤이 이 문제를 조금 꼬아서 예시를 조금 다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쌤 생각에는요, 나도 이제 패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실 없어요. 이거 좀 보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B라는 상의를 입을 때 Y라는 하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쌤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B를 입을 때는 B를 딱 입고 나니까 Y를 입으면 너무 패션 테러리스트여서 이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지, 얘들아. 자, 이때 경우, 자 봐봐, 나는 B와 Y는 매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만약에 문제에 붙어 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딸려있는 경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A를 입었을 때는 X, Y가 또 가능하지만 B를 입었을 때는 X만 가능하고, C를 입었을 때는 X, Y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동일하지 않죠. 2, 1, 2기 때문에 함부로 2 곱하기 3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려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합을 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붙어 있다고 치면 내가 B를 입을 때는 조심해야 되니까 A랑 C를 입을 때는 제약 조건이 없구나, 그래서 이때는 2 곱하기 2가 성립하는 거야. 또 곱의 법칙 갈기는 거야. 왜? 두 가지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B를 입을 땐 내가 따로 계산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센스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솔직히 우린 지금 아주 초반 단계를 달리고 있잖아. 너희가 수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과연 이렇게 아주 예쁘고 그럼 우리가 왜 1년을 공부하니? 그치? 조금씩 문제의 스타일들은 다변화되고 좀 더 조건이 추가되고 하면서 너희들은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나가야 될 거고,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합할지를 자유롭게 써야 돼. 그걸 잘하려면 이 초반 수업을 잘 들어놔야 돼. 왜냐하면 쌤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6월 달에 설명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때 돼서 6평 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곱하면 안 되지 않아? 이건 합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세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문제가 어려워져도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곱은 어차피 합이다. 그런데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으로 대체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주사위 A랑 B를 던질 건데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일까? 그렇죠. 36가지이죠.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니? 주사위 A에서 1, 2, 3, 4, 5, 6이 등장할 때마다 주사위 B에서 딸려있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다 동일하다? 6가지로 다 동일하다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할 거니까 그냥 6 곱하기 6이다라고 곱의 법칙을 대체한다는 얘기야. 이해해버리시겠지?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표현 조금만 읽어볼게.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 얘들아, 잇따라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잇따라라는 게 꼭 뭐랄까, 반드시 이어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방금 상의를 입는 것과 하의를 입는 것은 지금 잇따라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각각의,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3이고, 그치?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하여 각에 대하여 A, B, C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2일 때, 그치? A에 대해서도 2이고 B에 대해서도 2이고 C에 대해서도 2일 때. 동의해? 지금 M과 N의 쌤이 정확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조금 와닿지 않은 학생은, 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딸려있다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동시에 또는 연이어라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고배 법칙으로 대체한다. 그치?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를, 여기가 진짜 중요해. 이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는데, 봐봐. 내가 상이를 입는 사건을, 상이 입는 사건 P라고 해. 이미 A, B를 써서 그래. 자, P라고 해. 하이 입는 사건을 Q라고 해. 그러면 상의도 입을 거고 하의도 입을 거잖아. 그러면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도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성립해? 그리고가 성립해요. 그치? 봐봐. P이면서 Q예요.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입을 거야. 아까처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5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가 아니야. 둘 중에 어느 것도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야. 아까 전에 쌤이 분명히 합의 법칙 하면서 이거나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5월이라고 표현했고 얘를 합집합과 동일시했어요. 이거 vs, 지금은 그리고, 이면서, 이고 같은 말이죠. 이고, 그리고가 일단 나올 거고 얘가 and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얘가 교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는 거. A이면서 B인 거.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입는 거의 경우의 수는 각각이 딸려있는 개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NP 교 Q가 NP와 NQ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정말 주의해야 돼, 얘들아. 어디까지나 뭐가 딸려있는 경우가 각자 다 동일하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K-팝 열풍으로 인하여 뭐 국내 3대 기획사 SM, JYP, YG, 좀 책이 오래된 것 같아. 쌤은 하이브, 쌤은 뉴진스. 그래서 소미, 퀸즈, 이하이. 자, 걸을게요. 자, 일단 너무 오래된 예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각각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회사에. 그러면 소미도 SM, JYP, YG 갈 수 있고 퀸즈는 누구야? 모르겠. 퀸즈 팬들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퀸즈도 마찬가지고 이하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이 되지 않을까. 그치? 소미가 SM 가면서 퀸즈도 SM 가고 이하이도 SM 가는 한 가지 경우, 소미가 SM 가는데 퀸즈는 JYP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얘기 안 해도?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에 고배 법칙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역시 마플은 너희들이 혼동할 것까지 계산했어.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다른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할게. 두 개의 주사위를 꼭 동시에 던진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알겠지? 둘을 던졌을 때 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마플 특강 12번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얘들아. 다음 페이지. 색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끼시라 그랬지? 아까 쌤이 X 펴셨던 유형 12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수능에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제끼시면 되고, 그 다음 마플 특강 13번 보면요, 교란 순열 해놓고 완전 순열 가르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어. 너희들이 이거는 아까 쌤이 물론 충분히 설명을 해줬지만 참고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를 충분히 읽어보면 되시겠지. 그래서 친절하죠. 여기 보면은 실제로 F0, F1 해서 2, 9, 44 하나 더 알려줬죠? 265까지 알려줬으나 뭐 사실 몰라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막 교란 순열에 대한 설명이 쭉쭉 나와 있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오늘은 쌤이 순열을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진도 계획상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시너지로 가서 점검을 좀 나머지를 해볼게.
아까 전에 유형 4번까지 했거든. 이제 유형 5번부터 쌤이 또 선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좀 다룰 건데요. 하나 먼저 얘기해드리면 981번 문제는 그 X표수도 괜찮습니다. 그 펜을 떼지 않고 도형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표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쌤이 단연간 수업을 했을 때 항상 제꼈고요. 우리는 978번을 함께 볼게요. 일단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말을 왜 이렇게 못해?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만족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 읽어볼게요. 어느 영화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7편과 외국 영화 3편이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페이크죠? 얘들아, 영화 2편 보는 거 아니잖아. 한국 영화 중에 뭐 하나를 고르고 외국 영화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왜 나눠놨을까? 그냥 우리 좀 헷갈리게 하려고. 결국 얘는 영화 한 편 볼 거야. 그럼 얘 선택지 몇 가지 있어? 10가지 있는 거니까 P는 그냥 10 아닐까? 그치? 아, 얘가 어차피 10개의 영화를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편을 보려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10가지 있는 거니까 아, P는 그냥 1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봤더니 어느 음식점에서 스프 2종류, 주요리, 메인 디시 3종류, 후식 4종류로 서로 다른 세트 메뉴를 개발하려고 한다. 세트니까 당연히 스프 하나, 주요리 하나, 후식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건 상식일 거고, 얘네들을 한 가지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세트 메뉴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수형도 안 그려도 괜찮지 않을까 얘들아? 쌤이 그린다고 치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스프 A, 스프 B라고 했을 때 또 스프 A에 대해서 자, 주요리인데 뭐 주라고 쓸게. 또 주 X, 주 Y, 주 Z가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치? 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디저트가 또 여기선 P, Q, R, S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차피 이거 뭐야? 고유업칙 아니겠어? 그치? 스프에 대해서 딸려있는 주요리가 3개가 있을 거고 그 각자에 대해서 딸려있는 디저트가 4개씩 동일한 거 아니야? 딸려있는 경우 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스프 2종류에 주요리 3종류에 디저트 4종류로 우리가 세트 메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게 쌤 2 곱하기 3 곱하기 4 맞아요?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해가 똑바로 안 된다고 치면 수형도를 더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2개, 이거 3개, 이거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24개가 있을 거니까 얘가 Q의 값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34가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은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시너지니까 여러분들 어떤 정도의 난이도인지는 알고 있죠? 전에도 써본 책이니까. 자, 이런 정도의 난이도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쌤이랑 984번으로 한번 볼게요. 그 유형은 항의 개수와 곱의 법칙인데,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A를 포함하고 있는 항의 개수와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의 합은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라는 친구와 X 플러스 Y라는 친구, 이 두 다항식을 곱했어.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4개 나올 거야. 왜 4개가 나오냐면 겹치는 문자가 없잖아. 겹치는 문자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항의 개수 몇 개 나올까? 지금 3개 나오거든요. 겹치는 문자가 있으면 동류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개가 나와. 얘에 대해서 언제 배워? 확률과 통계 들어가면 배워.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아직 안 들어갔잖아. 지금 수하에 있잖아. 수하에서는 얘가 안 등장하고 얘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 부르는데 좀 나중에 하고, 중복 조합. 얘를 먼저 할 건데 얘는 무조건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A라는 친구가 X랑 한번 Y랑 한번 곱해지죠. 그래서 AX, AY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 B라는 친구도 X랑 한번 Y랑 한번 곱해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있었다, B가 있었다,
A가 X랑 만나는 경우가 있고 Y랑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곱해지는 경우가. B도 X랑 한번 Y랑 한번 만난다.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부터 내가 그리던 수영도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치? A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을 거고 B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딸려있는 개수가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문제로 들어가서 A 플러스 B와 P, Q, R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X, Y, Z 세 개야 또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냥 정답이겠죠. 맞나? 근데 이제 그 딸린 조건이 좀 있네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그럼 잘 봐봐. 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곱의 법칙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들어보세요. 2, 3, 3이어서 전체를 파악하는 건 빨라. 근데 해당되는 조건이 붙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잘 보세요. A가 있었어. B가 있었어. A에 대해서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었고요. 또 그에 딸려있는 경우가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 자 얘들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전체가 2 곱하기 3 곱하기 3 18개라고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야. 그럼 얘들아, A를 포함하는 건 전체의 절반밖에 없지 않아? 그렇지 않아? APX, APY, APZ 이렇게 곱해지는 데 여기 쌓이겠죠. AQX 쌓일 거 아니야. B가 등장하는 순간 A는 안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일까? 절반이겠지. 몇 개 있어? 1 곱하기 A 혼자 있으니까 3 곱하기 3일 테니까 그냥 9가지일 거야. 괜찮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여기에 또 PQR이 이렇게 딸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P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만이고 얘네들만이지 않아? 맞지? 그래야 P가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A랑 B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P는 없어야 되니까 Q 또는 R 두 가지. 마지막에 X, Y, Z는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 해서 12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자, 조금씩 조건이 붙는 거야. A를 포함하는 건 당연히 A가 있어야 되니까 B가 있는 건 안 셀 거기 때문에 맨 앞이 1로 줄어든 거야. 그리고 P가 없는 거는 P가 없어야 되니까 A, B 두 가지, Q, R 두 가지, X, Y, Z 세 가지. 이런 느낌이시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98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곱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 다음 쌤이랑 그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 991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재밌을 거야.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머리를 조금씩 쓰셔야 됩니다. 자, 쌤 얘기 한번 들어봐봐. 서로 다른 주사위를 3개 던져. 그래서 나오는 수를 A, B, C라고 해. 그랬을 때 A, B, C 3개를 곱한 거랑 A랑 B랑 C 총 4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와. 그럼 봐봐. 내가 4개를 더해요. 근데 그 결과가 홀수여야 돼. 그럼 너희들은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려면 어떤 조합으로 더해줘야 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생각 중에 1번이야. 자, 얘들아, 4개의 숫자를 더했어? 그럼 이제 짝홀로 나눠봐. 어떤 조합으로 더해야지 홀수가 나올까? 생각해 볼게. 짝수 4개 더해. 짝수야. 그러면 짝수 3개에 홀수 하나 더해. 홀수죠.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짝수 1개에 홀수 3개 더하면 무조건 홀수입니다. 그 다음 짝수 2개랑 홀수 2개 더하면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 3개랑 홀수 하나 더하면 홀수겠죠. 괜찮아? 마지막으로 홀수 4개 더해. 짝수예요. 그렇지 않니? 결국
내가 얘를 가능케 하려면 짝수 1개의 홀수 3개거나 아니면 짝수 3개의 홀수 1개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나름대로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A, B, C에다가 A 더하고 B 더하고 자, C 더했는데 얘가 홀수 나와야 돼서 쌤은 1번 경우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볼게.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3개야. 그럼 봐봐.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누군가한테 짝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4개 중에. 자, 얘 짝수 줬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여야 돼? 홀이어야 되지. 가능? 쌉불가능. 홀이면 곱한 애가 짝수가 안 나와요.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얘한테 짝수 주는 거 실패네? 딴 애한테 짝수 주고 얘한테는 홀 주자 했어. 그럼 홀짝 홀 안 되는 거죠? 왜? 홀짝 홀 짝 홀이다? 곱하면 짝수 나와. 한마디로 짝수 1개의 홀수 3개는 지금 불가능해요. 누구한테 짝수 줄 건데? 얘한테 줄 거니? 나머지 홀수여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짝수가. 얘한테 홀수 준다? 누군가는 짝수여야 되는데 안 나와. 홀수가. 1번 케이스는 그냥 실패한다는 얘기야. 알아버리시겠어? 그러면 이제 2번밖에 안 되실 거고, 짝수 3개의 홀수 하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짝 홀 안 되죠? 각자가 다 짝수면 곱했을 때 홀수가 절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유일한 가능성보다 얘가 짝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리고 짝수가 나머지 또 2개 있고 나머지 하나 홀수인데 그럼 얘가 홀수고 얘가 짝이고 얘가 짝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만 쓸게. 짝, 홀, 짝인 경우 있을 거고. 이거 있지 않겠어? 이게 끝 아니겠니? 얘들아? 근데 내가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왜냐하면 A랑 B랑 C를 세면 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얘를 따로 얘가 짝수가 되니까 2일 경우 4일 경우 이거 세는 거 아니잖아. 얘가 알아서 홀짝짝이면 얘는 자동으로 짝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A와 B와 C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A가 홀수이면서 B가 짝수이면서 C가 짝수인 경우죠. 그럼 당연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굳이 얘를 또 고배 법칙을 증명을 하려면 자, A, B, C가 있는데 홀짝짝이면 1, 3, 5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2, 4, 6이 똑같이 3개씩 딸려 있을 거고 각자 2, 4, 6에 대해서 똑같이 2, 4, 6이 딸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가지에 대해서 각자 딸려 있는 게 3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 각자에 대해서 또 3가지가 딸려 있죠. 딸려 있는 경우수가 동일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아닐까. 27개일 텐데 이것 또한 헷갈리면 1, 2, 1, 2, 4, 1, 2, 6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 나중엔 익숙해질 거야. 그럼 얘가 27개면 당연히 27개지 않을까? 당연히 27개일 거예요. 따라서 다 더하면 81개가 정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주는 문제고, 쌤이 이 문제의 인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잘 봐봐. 4개 더함이 홀수다라는 인프로부터 간 거야. 그래놓고 뭘 생각했니? 그러면 홀수가 몇 개가 되고 짝수가 몇 개가 될까로 출발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번밖에 없는데 지금 이 문제 특성상 1번은 불가능했죠. 만약에 이 문제가 쌤이 조금 변형시켜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였다라고 생각하면 위에 것도 가능하겠지. 당연히 위에 거 당연히 될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개를 곱해놓은 친구이기 때문에 1번은 안 돼버린 거야. 이 문제의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 맞췄던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991번이었고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다음 문제는 도로망의 경우의 수 유형의 993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내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갈 때 B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할 거고요. 이때도 쌤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니?
케이스 분류부터 시작을 할 거야. 얘기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케이스를 이제 분류하는데 당연히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 내가 A부터 D까지 갈 건데 B를 거쳐서 가는 모든 경우를 일단 보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큰 틀에서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될까? 쌤은 3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 납득이 될 텐데, 자, A 출발을 해. 그 다음 B를 들러. 그 다음 D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자,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할 거야. A 출발을 해. B에 들려.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B를 거쳐서 가잖아. 그치? 하나 더 남은 거 맞죠? A 출발을 해서 C에 갔다가 B에 들렀다가 D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 3개의 경우는 분명히 다 다른 경우죠. 노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각자를 세서 더해주면 될 거야. 합의 법칙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 얘기 잘 들어. A, B, D를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가면서 B에서 D를 가야 되는 거야. 납득되니? 그러니까 얘가 그냥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가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 딸려있는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될 거란 얘기지. 잘 봐봐. 자, A에서 B로 가. 잠깐만 써놓을게.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뒤에서도 똑같이 X길, Y길, Z길이 있어. 그럼 너희들 당연히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 1번 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번 길을 사용해 놓고 B에서 D로 갈 때는 X길을 이용하고 Y길을 이용하고 Z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가는 방법이 1X, 1Y, 1Z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치? 2X, 아, 쌤, 이거 딸려있는 경우가 동일한 고배법칙 문제네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B에서 D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굳이 다 더할 필요 없이 곱으로 대체해서 얘가 9가지가 탄생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치? 자, 같은 이치로 그럼 이제 문제가 쉬워질 건데,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으면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을 거고 C에서 D로 또 2가지가 있을 거니까 얘가 12가지가 되네요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A에서 C까지 2가지, C에서 B까지 2가지, B에서 D까지 3가지니까 또 한 번 이렇게 곱하면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33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가 결론이야. 왜 고배법칙인지 이해하죠? 처음에 쌤이 정확히 보여드렸죠? 1x, 1y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딸려있는 경우일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상대할 문제는 오늘은 이제 2문제 남았거든요. 조금만 마지막에 좀 힘내볼게요. 근데 2문제가 다 너무 중요해서 2문제 좀만 힘내보자. 자, 지금 1002번 문제로 갈 거예요. 1002번. 자,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P라고 하고 3의 배수를 Q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잘 들어봐. 좀 더 쉬운 숫자로 예시를 먼저 드릴게요. 12로 하겠습니다. 자, 12에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 12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P개이고 양의 약수의 총합이 만약에 Q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P 플러스 Q는 몇일까? 라는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알아왔던 건 있죠? 약수개수 구하는 방법. 뭐 한다? 무슨 분해? 소인수분해, 그치? 소인수분해. 자, 12라는 친구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일 텐데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어 왔죠. 어떻게 한다?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3 곱하기 2는 6이기 때문에 P가 6이 나오실 텐데,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쌤이 표로 분류를 해줄게. 암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굉장히 경우의수적인 생각이야. 잘 봐. 2가 제곱 그리고 3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쌤이 표로 만들어 보면 쭉 내리고요. 쭉 그었을 때, 자, 2가 0개 있는 것, 2가 1개 있는 것, 2가 2개 있는 것 쓰고요. 3이 0개 있는 것, 3이 1개 있는 것 쓰면 얘들아, 이 표에 빈칸이 총 몇 개가 되니? 6개죠. 약수의 개수는 6개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자, 3의 영승 몇이죠? 1이죠. 2의 영승도 1이죠. 봐봐. 3도 0개 있고 2도 0개 있는 두 개가 곱해지면 얘 1이에요. 3 0개 있고 2 하나 있으면 2예요. 4죠. 2 0개에 3 하나 있으면 3이고요. 3 하나 2 하나면 6이고요. 3 하나 2 2개면 12, 10이에요. 얘네들이 약수들 아니야? 맞지? 얘들아 봐봐.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요, 각자의 소인수가 0개 있을 때부터 그 최대치인 애가 있을 때까지 빈칸이 6개 지금 같은 경우 6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1 더하고 1 더한 거야. 왜 1 더했어? 얘는 1, 2 두 개만 있지만 0개 있는 것도 하나 추가해줘야 되니까 1을 더한 거고, 얘도 1 혼자 있지만 0개 있는 거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1 하나 더한 거야. 그래서 6개가 나왔던 거야. 이거를 제대로 안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 미적분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쓰면 돼. 곱하기 6 뭐 한다 하면 되는데, 우리 확통이들은 뭐 해야 돼? 왜 이렇게 됐었는지 기억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제 Q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물론 지금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되지. 그치? 근데 복잡해지면 어떻게 할까? 자, 2의 0승, 자, 잘 들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맞아요?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얘네들이 다 합치는 거죠. 근데 얘를 훨씬 더 쉽게 합칠 수 있을 거야. 잘 봐. 내가 얘를 두 개를 2의 0승으로 묶어볼게. 그럼 2의 0승으로 묶으면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인정? 더하기 얘는 2의 1승으로 묶었더니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쌉인정? 더하고 2의 2승으로 묶었더니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으로 똑같이 묶이죠. 근데 얘를 쌤이 그럼 그 맨 앞에다가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으로 다 공통 인수잖아. 묶었어. 그럼 어떻게 돼?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 한 번만 더. 얘네들 다 더할 거야. 근데 숫자 계산해서 다 더하면 진짜 노가다야. 18, 21, 25, 27, 28. 노노. 이게 나중에 표가 엄청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 좀 이따 180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묶어 봤을 때 이렇게 1차로 묶이고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으로 또 한 번 묶으면 결국 뭐가 된다? 얘 0승 1승 합한 거 3끼리 랑 2의 0승부터 2의 2승까지 합친 거를 곱하게 된다야. 괜찮아? 그럼 이제 이렇게 쓸게. 쌤이 어떤 x라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얘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소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아까처럼 m승이니까 a의 m승, n-1승, n-2승, n-3승에서 0승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m에다가 하나가 추가되겠지. 0까지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n도 마찬가지로 0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하나가 추가되겠지. 이게 원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너희한테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하시면 돼? a의 0제곱부터 쭉 다 더해. 어디까지? a의 m제곱까지. 그거 곱하기 b의 0제곱부터 쭉 다 더해서 어디까지? b의 n제곱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사실은 이 표에서 온 거야. 근데 쌤이 그러면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볼게. 이 문제는 적용하기가 좀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180을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일 거야. 4, 9, 36에 5를 곱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조금 힘드니? 표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 왜 그러냐면 가로가 있고 세로축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2, 3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주고 하나 주면 되지. 근데 2, 3, 5니까 지금 3개잖아. 그럼 표를 막 삼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예시만 쌤이 조금 지울게. 예시만 좀 지우면 표를 만드는 건 좀 힘들지만 방금 전에 그 표를 쌤이 이렇게 대체하면 어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고 3의 0승, 3의 1승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그리던 그림으로 그리면 3 곱하기 2 아니야? 맞지? 3개짜리는 방금 같은 가로 세로 표를 만들기 어렵지만 뭐 할 수 있어? 아,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있고 그에 따라 각각 딸려있는 게 지금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 있는데 소인수 분해가 3개의 소인수로 분해가 되니까 2에 또 딸려있는 게 5의 0승이랑 5의 1승이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또 뭐야? 딸려있는 개수가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고배법칙이 또 성립하는 거지. 쌤처럼 이 모든 문제를 다 합의법칙, 고배법칙으로 분석하면서 풀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면 좀 너무 자랑 같고, 자, 아무튼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일 것이기 때문에 총 18개가 나오겠으나 문제에서 뭐라 했어? 짝수의 개수를 P라고 한대. 선생님,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짝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2가 0개 들어있는 친구는 당연히 짝수가 안 되시겠죠. 한 번만 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이죠. 자, 1, 2, 4야. 그 다음에 3, 6, 12였어. 짝수인 애들 특징이 뭐야? 2가 1개 있거나 2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가 0개 있으면 짝수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총 18가지의 약수가 되는데 그 중에 2가 0개 있는 애들은 절대 짝수를 못 만들 테니까 얘와 얘만 만들 수 있을 건데 각자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갖고 있으니까 전체가 18개였으면 6개, 6개, 6개 아니었겠어요? 그럼 짝수인 것의 개수는 당연히 12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뭐 하시면 돼? 180의 약수의 개수 쭉 써보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몇 개 나오겠니? 36개인가? 3, 3, 2. 18개밖에 안 나오잖아. 180의 약수. 써봤더니 짝수 몇 개겠어? 12개일 거야. 좀 무식하게 가면. 자, 다음으로 그러면 3의 배수의 개수야. 쌤,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거에 딸려있는 경우가 이만큼이야. 여기서도 이만큼일 거야. 여기 빼놓을 거야. 그치? 여기서도 이만큼일 거야. 그럼 여기서 총 6개 중에 몇 개야? 4개, 4개, 4개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해도 12개고 그리고 편견을 버리세요. 누가 2 먼저 쓰래? 3 먼저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딸려있는 경우는 어차피 또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나중에 너희한테 3의 배수의 개수 물어보라 그러면 3이 0개인 것만 제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몇 개야? 12개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너무나도 12개고 일단 1002번은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지금 딱 8시지만 쌤이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1007번입니다. 자, 이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문제는요. 고3 때도 많이 나와요. 고3 때도 많이 나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풀진 않고요. 자, 이렇게 풀게요. 지금 A에서 B까지 가야 됩니다. 최단거리로 갈 거기 때문에 오직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돼요. 그렇잖아.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순간 무조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치? 따라서 이 두 가지 방향만 이용을 할 건데 자, P라는 곳을 거치지 않아 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P와 연결된 이곳은 내가 갈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냥
내가 망쳐 놓을게. Q도 갈 일이 없으니까 Q랑 이어져 있는 도로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못 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놓고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좀 중학생 때 이거 좀 배우는 경우도 있지 않나?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나? 1, 1, 1, 1, 1, 1, 1, 1, 1 이거 아마 기억날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 봐봐.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 당연히 한 가지야. 근데 쌤, 이 자리는 그럼 2 아니에요? 여긴 3이고 여긴 4 아니에요? 잘 생각해. A에서 출발해서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야. 뭐밖에 없어? 이거. 쌤,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돌았니?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치? 따라서 여기도 한 가지구나. 여기 오는 방법도 당연히 한 가지고, 여기 당연히 한 가지고, 여기 당연히 한 가지야.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할까? 교차하면서 방법의 수가 늘어날 거야. 왜냐하면 자, 씁니다.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당연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의 합 아닐까요? 왜냐? 여기 오는 방법은 하나, 둘이니까. 아, 얘와 얘가 합해지면서 적히는 거구나. 여기 오는 방법은 당연히 3개일 거예요. 복잡한데요? 아니, 여기 오는 방법이 2가지였잖아? 그러면 하나, 둘이었던 거죠. 거기다 여기에서 가는 거 하나 추가되니까 3가지인 거지. 항상 교차할 때마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3개야. 자, 여기 4개야. 자, 여기 3개야. 4개야. 5개야. 고민하지 말고 쓰세요. 6개야. 10개야. 10개고 15개야. 여기까지 쓰는 건 무리가 없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여기 몇 개일까? 여기요. 당연히 1개야. 여기 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니?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밖에 없어. 여기 어떻게 올 건데? 다른 방법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아, 1개구나. 여기까지 1개 딱 써버린 거야.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여기랑 빨간색 또 썼네. 자, 여기랑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얘들아? 10개예요. 10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려면 아래에서 올라왔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야 되죠. 근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여기 오는 방법과 동일하지 않겠어? 여기까지 내가 10가지 방법으로 왔으면 여기로 이동하려면 여기까지 왔던 10가지 방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추가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여기 마찬가지 아닐까? 아래에서 올라올 게 없기 때문에 15가지로 유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긴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던 방법이 그대로 10가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좌에서 우로 가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의 합이에요. 근데 위로밖에 못 가니까 10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편안하게 더해주자. 11개, 21개, 여기 25개니까 마지막 B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46가지가 아닐까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좀 어디서 유지가 되고 어디서 더해지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우리가 일단 수하의 첫 번째 단원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끝냈고, 그 숙제는 여러분들 표를 참고하시면 아마 마플 시너지 1020번까지 홀수법만 풀라고 했을 텐데, 자, 쌤이 홀수법만 풀라고 했으나 힘이 좀 남는 학생은 짝수를 다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너희가 이제 공통 과목이 추가되고 나면 수업에 숙제가 힘에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쌤이 일단 홀수만 제한을 해놨어. 근데 나 문제 좀 더 풀고 싶은데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짝수도 푸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홀수는 의무고, 너희들 단톡방에 숙제 다 하면 채점하고 고쳐서 영상 올려줘야 돼. 우리 그 단톡방 안에 스파이가 한 명 숨어 있어요. 그 우리 학생이 아니고 쌤 TA가 한 명, 그 조교쌤이 한 명 거기 숨어 있어요. 아시겠죠? 영상은 차락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닌 그 TA쌤이 엄청 쪼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막 이름 언급하면서 막 은진아 숙제네, 은진아 숙제네 이렇게 할 거니까. 자, 마지막 하나 공지사항.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얘들아? 일요일이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쵸?
이날 왠지 내가 수업권을 행사하면 너희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수업 안 할 수 없어요, 고3은. 그래서 26일 월요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쌤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그 보강을 잡았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참석할 수 없다고 치면 영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봐봐, 이날 참석을 못해? 그럼 이날 할게 라고 하는 순간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이날 결석자와 이날 결석자 조사하면 이날 결석자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 날로 수업을 연기할 건데 다시 쌤이 이날 못 오는 사람 조사는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카톡방에서 할게.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멘토실로 이동하셔서 문제풀이를 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